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말간에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에는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 세 개가 지금 동시에 호재로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떤 제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영상을 미리 좀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 카드로 제가 붙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장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서 찍었던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 가지 호재가 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두 종목, 케미칼과 디스커버리의 상당 부분 수급에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좀 간복이었다면 이 월요일에는 조금 이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련해서 기사를 간략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18세 이상에서는 전부 맞을 수 있게 얘기를 좀 했고요. 유럽 의약품청 EMA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제 EU에서 결정이 났고, 그렇다라고 하면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남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영국 정부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CEO하고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노이즈가 있지만 되짚어보면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65세 이상이 아니고 18세 이하가 아닌 이상, 18세에서 65세까지는 접종을 해도 무방하고 괜찮고 아울러서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65세 이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한 효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서도 최대한 좀 이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보관이라든지, 그리고 이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는 콜드체인이 필요한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금액도 저렴하고 훨씬 더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승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뿐만 아니라 모더나나 화이자는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좀 생산해가지고 CMO나 CDMO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사실은 유통에 대한 채널로서 더 이슈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노바백스는 직접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을 계약 체결해서 국내에서도 이 우리 국민들께서 선별적으로 서서히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게 뭐 주식시장을 떠나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EU에서 유럽 의약품청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이 허가난 것에 따른 이제 EU도 다시 커플링 해가지고 결정을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해서 세 번째에 어쨌든 승인한 코로나 백신이죠. 화이자와 그리고 모더나, 이 두 개의 백신 이후에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도 같이 나왔습니다. 노바백스에 대한 그 효과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89%, 영국발 변이는 86%까지 나왔어요. 아울러서 이제 남아공 변이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남아공 변이는 60% 정도의 효과다. 3만 명 대상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임상도 또 뭐 변이에도 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앞서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백스 4개 놓고 그 4개 중에서 변이에 또 효과가 좋고 나쁘고가 이렇게 뭐 대조가 된다라 그러면, 예상외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또 그 이후에 승인한 백신들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노바백스도 임상 3상에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효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 3상에서 18세에서 84세의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영국 임상 3상에서 참여자 27%가 65세 이상이에요. 또 이거는 그렇게 따져보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좀 더 낮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하에서 그 접종을 맞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노바백스는 65세 이상에서 또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선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게 향후에 코로나를 좀 잡는 데에, 확산을 좀 늦추는 데에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슈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지금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유럽 그 의약청이죠, EMA, 그리고 EU 유럽연합에서의 승인, 노바백스의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결과, 이 두 가지가 나왔고,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2021년 뭐 한 6월까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상장 종목은 뭐 뭐니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다. 보시면 이게 뭐 서울경제에서 김민석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적이나 영업이 굉장히 괜찮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SK케미칼의 실적에 많이 영향을 좀 줬습니다. 3월에 코스피 상장을 예상한다라는 부분이고, 그죠? 백신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회사다. 해서 지금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마도 2월 중으로 공모 일정에 좀 돌입이 되고, 그죠? 아마 이 공모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받고 싶어도 1억 넣어도 몇 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인기에 따르면 쉽게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을 거고요. 아마 뭐 소위 말하는 따상하고 나서 좀 눌릴 때 들어가시거나 뭐 그렇게나 돼야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뭐 3월에 코스피 입성을 하고요. 공모전 마지막 공모 전에, 공모전이라고 하니까 붙여서 좀 그러네요. 공모를 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 승인 단계가 남았다. 이거 근데 승인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두 개를 CMO, CDM으로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추는 데에 엄청나게 일조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상장을 뭐랄까요, 리젝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어쨌든 100% 지금 상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에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예비심사 청구를 했고요. 45일이라고 하면 거의 뭐 45일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으로, 빠르면 뭐 다음 주 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 생각에는 2주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2월 첫째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뭐 결과들이 상당 부분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이제 주가가 좀 눌렸죠. 주가 늘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눌리는 상황에서 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많이 안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다. 71,000원 정도 꽂았다가 그죠? 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까지 한 8% 정도 빠졌다. 이 정도는 뭐 큰 이슈 없이 뭐 살짝 조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22평선 조금 아래에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매동을 보면 뭐 큰 자금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장이 급락했던 3일 동안에 거래량 수준을 보면 뭐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았죠. 이 상승했던 7일간의 상승, 6일간인가요? 7일간이죠. 7일간의 상승에서의 거래량의 뭐 정말 반의 반도 이탈의 자금이 없었고, 특별하게 뭐 이슈화가 돼서 언급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정 정도 수준에 있었고, 주말간에 나온 호재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세게 들어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64,000원 정도 라인에서 7만원까지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10%면 바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장 초반에 좀 세게 뜰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후반까지 과연 버틸 수 있냐, 상승해놓고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게 아니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기간에 10월부터 1월까지 조정을 거의 뭐 4개월 정도 받은 상태에서 겹 호재가 뜨면서 가는데, 이게 단순히 윗꼬리 달고 그냥 물량 빼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 외 단일가, 그러니까 장전 시간 물량으로 매수가 많이 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실망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대한 호재 플러스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 이 두 가지가 주말에 나온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올지 못할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단일가에서 조금 빠졌는데요, 큰 이슈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죠? 이 코스피 아니겠습니까? 디스커버리가 시장은 안 좋은데, 그죠? 지금 이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60평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걸 수 있을 만한 어떤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 라인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뛸 수 있나, 튈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제대로 한번 시세를 낸다면 자금들이 한번 세게 이쪽으로 들어와 줄 수도 있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예상과 다르게 빠지더라도 그래도 저는 상장일까지는 가져간다, 그게 맞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플라즈마 실적이 좀 애매하게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조금 뭐 적자로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D&D라든지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쭉쭉 손자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월요일 좀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은 상승 마감을 좀 했어요. 돌파했습니다. 밀렸죠. 분봉으로 보면 갭으로 세게 들어 올렸다가 결국에는 쭉 밀리면서 좀 마감을 했고,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만 매동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요, 개인만 나갔다. 사실은 뭐 케미칼 쪽에 사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긍정적인 어떤 소식들은 더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그 상승 추세에 한번 다시 들어 올려놓고 나서 이제 밀렸는데, 물량 소화하는 수준의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이 45만원에 대한 돌파를 목전에 두고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돌파할 수가 있다. 왜? 이슈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있고, 노바백스에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있고요. 아울러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해외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더욱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요 상승 추세, 요 라인 있죠. 이거는 복구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시총도 그렇고 조금은 뭐 가볍진 않죠.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5조 목전에 뒀습니다. 5조를. 그래서 조금은 이제 가격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높아서 과연 지난번 오른 것처럼 세게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조금은 저는 뭐 궁금증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돌파는 문제없이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매동도 괜찮고요. 이슈도 터졌고, 그래서 다음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꼽자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뭐 갑자기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갭으로 뜨고 시작하거나 양봉 뽑아냈을 때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돌파하면 45만원 돌파하면 10% 이상의 어떤 상승으로 좀 보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한 5조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는 5조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늘어날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은 좀 별로다, 약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우습게 볼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SK가스에 D&D에다가 휴비스도 있고 케미칼도 있고 플라즈마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유동 주식 수는 1000만 주밖에는 안 되고 하지만, 그죠? 시가총액이 또 이 1조 2천억이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길게 쭉 뭐랄까요, 오른쪽으로 빼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한번 세게 들어 올리면 힘이 있죠. 얘 보면 한번 세게 들어 올리면은 뭐 우습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한 번에 뭐 60%씩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한번 상한가 찍고 나면, 그죠? 추세 안 깨고 그냥 쭉쭉쭉 들어갈 수도 있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얼마나 해서 할지 중요한 건 이제 전고점 돌파겠죠. 9만원 정도 라인을 과연 어떻게 돌파하고, 아니면 이제 장중에는 91,000원이지만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가 최고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8만원 정도 라인이 가장 최고가입니다.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8만원 돌파하면요, 전고점 반드시 뚫으러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미국발 공매도 척결 이슈, 이 로빈 후드 미국 서학 개미들의 이 서학 개미라는 게 국내 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 가서 사는 게 서학 개미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제가 잘못 표현한 거죠. 미국 본토의 동학 개미들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네요. 그 본토 동학 개미들이 이번에 공매도를 때려잡으려고 좌표 찍고 그냥 게임스탑 올려버리고 블랙베리 올려버리고 AMC 올려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슈가 있음에도 미국 시장이 눌림에도,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지수가 눌림에도 과연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호재를 안고 뜰 수 있는지, 저는 월요일날 한번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좀 재밌는 시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시장 분석에 대한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월요일까지는 눌리지 않을까, 지수는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월요일이 좀 지나고 한번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눌릴 것 같고 코스닥은 아래꼬리 달면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났기 때문에 한번 저는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대응이 될지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래도 이번 주말은 커피숍을 갈 수가 있네요. 그래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